오늘은 격식이 많이 모자라 보이네요. 차가운 목소리가 호텔 VIP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이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한만수의 작업복을 훑어봤어요. 죄송합니다. 현장에 있다가 바로 와서요. 60세 한만수의 목소리에는 변명 대신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 서진은 물컵을 꼭 쥔 채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죠. 우리 집안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혼사는 신중해야죠. 그 순간 서진의 마음속으로 스쳐간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본 건 나였나.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만수의 거친 손에 숨겨진 작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인대학병원 지하 1층 카페테리아는 오후 3시 반,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녁 교대 근무 전까지의 공백, 그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창가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 따스함과는 대조적으로 네 사람이 둘러앉은 테이블 위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한서진은 아버지를 향해 의자를 살며시 당겨드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의자 등받이를 스치는 순간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죠.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목소리에는 평소의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기색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하게 앉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한만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작업복 소매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절도가 있었지만 평소 작업장에서와는 다른 어색함이 묻어났죠. 소매 끝에 남은 희미한 용접 자국은 아무리 닦아내려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30년 넘게 쇠와 불을 다뤄온 세월의 흔적이었거든요. 그의 손등에는 오랜 세월 쌓인 굳은 살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정밀한 용접 작업을 위해 수없이 연마되고 단련된 그 손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어 보였죠. 병원 카페의 깔끔한 테이블 위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윤정이는 미소를 유지한 채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은은하게 빛났고 클래식 수트의 라인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죠.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스며드는 차가운 시선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만수의 작업복 위를 훑어갈 때마다 미간이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찌푸려졌거든요. 첫인상이 전부죠. 오늘은 격식이 많이 모자라 보이네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는 가문의 딸다운 발언이었죠.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마저 계산된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난처함이 역력했죠. 엄마, 오늘은 그냥 편하게요. 하지만 그 말조차 확신에 차있지 않았습니다. 모친과 연인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선 자신의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는 잠시 서진을 바라봤지만 곧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만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비굴함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에 있다가 바로 와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는 듯했죠. 30년 넘게 한 우물을 파온 장인의 당당함이 그 짧은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먼저입니다. 혼사는 여기까지죠.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문화재단 이사 가문의 자존심이 그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었거든요. 그녀에게 혼인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었습니다. 서진은 물컵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도 모른 채였죠. 아버지를 향한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의 작업복과 거친 손을 훑어보는 그 시선들이요. 평소라면 자랑스럽기만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만큼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걸까요? 그녀는 병원 원무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각계각층의 환자들과 보호자들, 의료진들과 원활하게 소통해왔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 한마디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젊은 사람들 일인데 제가 방해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 말에는 체념이 아닌 오히려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앞길에 자신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배려가 서진에게는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도 입술만 발싹였죠. 그의 손은 무의식 중에 볼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 메모를 할 때의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불안함의 표현일 뿐이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의 말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피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했죠. 서진의 마음속으로는 쓰라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본 건 나였나?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투박한 모습을 의식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대학을 나오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점점 더 세련된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말이죠. 그런 자신이 더욱 미웠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네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병원 안내방송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죠. 정형외과 김철수 환자분, 3번 진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안내방송이 오히려 이들의 비일상적인 만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세 사람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윤정이와 도윤 모자는 먼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서진과 만수는 다음 차를 기다렸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윤정이의 차가운 표정이 마지막까지 보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옆에 서 있었고요. 그 모습이 서진에게는 이별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옆 거울에 비친 부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고 만수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하지만 그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거울 속 두 사람의 표정, 그리고 막 사라진 윤정이 모자의 차가운 뒷모습, 그 온도차가 유리창에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쇠를 다뤄온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어 보였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그 손이 얼마나 정밀하고 숙련된 손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용접의 명장이었거든요. 밤 11시 만수전공의 작업장에는 여전히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스파크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죠. 한만수는 용접 마스크를 쓴 채 정밀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용접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거든요. 작업이 끝나고 장갑을 벗자 새로 생긴 누런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온의 쇠와 오랜 시간 접촉한 흔적이었죠. 30년 넘게 쌓인 굳은 살 위에 또 하나의 상처가 더해진 셈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오후 카페에서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윤정이의 차가운 시선, 도윤의 어정쩡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딸 서진의 당황한 표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죠. 한편 명인대학병원 원무팀은 아침부터 민원 폭주로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보험 처리 문의, 진료비 문제, 병원비 할인 요청까지 온갖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보험 처리 왜 이래요? 분명히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한 중년 남성이 목소리를 높이며 접수 창구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죠. 뒤에 서 있던 다른 환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서류를 분류하며 응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죠. 고객님, 보험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의 손끝이 서류를 넘기는 동작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듯 했거든요. 어제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로 계속 그런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활기찬 대화가 오가는 시간이었지만 오늘따라 서진은 조용했죠. 서진 씨 약혼한다며? 예비시댁이 재단이라던데요. 동료 직원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죠. 문화재단 이사 집안과의 혼담이라니 주변에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서진은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냥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 말에는 복잡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는 것이 다행인지 아니면 아쉬운 건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서진의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색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후 3시경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정희의 전화였죠. 평소보다 더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 씨, 어제 이야기에 대해서 말인데요. 가정환경은 결혼의 기반이죠.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번 내린 판단을 번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전화 너머로 전해지는 그 차가운 어조에 서진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서진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정작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정희의 편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왜 결혼의 장애물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전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에게 시간을 좀 달라. 나도 곤란한 상황이야. 짧은 문자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결국 자신은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를 벗어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죠.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곤란한 나인데 왜 늘 내가 이해해야 하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해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고 도윤의 소극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이제는 윤정희의 편견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건가요? 정작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 곳곳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죠. 그 중에는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의 작업등도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 유리창에 겹쳐지는 그 반짝임들이 왠지 아버지의 용접 불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버지는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완벽함으로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런 아버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소보다 더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밥 먹자. 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웠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 했거든요. 응. 서진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께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식탁에 앉은 부녀는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김치찌개의 얼큰한 냄새가 식탁 위를 감쌌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죠. 평소라면 따뜻했을 저녁 식사 시간이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만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딸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본 그 당황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혹시 자신 때문에 딸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서진 역시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윤정이의 차가운 시선과 도윤의 어정쩡한 태도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아버지께 털어놓기에는 너무 잔인할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TV 뉴스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증시는 전일 대비 상승세를 보였으며 일상적인 뉴스 멘트가 오히려 두 사람의 비일장적인 침묵을 더욱 부각시켰죠. 만수는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약간 낮췄습니다. 혹시 딸이 무슨 말을 하려나 해서였지만 서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저 젓가락질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짧게 느껴지는 식사 시간이었죠. 두 사람 모두 할 말은 많았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내놓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공장지대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어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곳들이겠죠.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는 걸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은행 VIP 라운지는 오후 2시 고급스러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크림색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우아한 분위기와는 달리 마주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진주 목걸이를 살짝 만지작거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와의 혼사,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사업 계약을 취소하듯 담담하고 냉정한 어조였거든요. 혼사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그저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거래 정도로 여겨지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보니 충격이 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애매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미안해, 지금은요. 그는 지금은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마치 나중에는 다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려는 듯 했지만 정작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런 도윤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실망과 동시에 체념이 섞여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명확해서 좋네요. 그녀의 말에는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애매한 상황에서 고민했는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명확한 거절이 오히려 속 시원하게 느껴졌거든요. 적어도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이는 서진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순순히 받아들여서 다행이라는 듯 했죠. 그녀에게는 서진의 상처받은 마음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앞날과 가문의 체면만이 관심사였거든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서로에게 좋은 일이죠.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냉혹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방해물을 제거한 듯한 안도감이 그 말투에서 느껴졌거든요. 라운지를 나서는 서진의 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하루빨리 그 차가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손에 쥔 라운지 방문증을 바라봤습니다. VIP LOUNG라고 적힌 그 작은 종이가 왠지 모르게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한 서진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이힐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손에 쥔 라운지 방문증은 어느새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부엌에서는 만수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녀지간이라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상처 크냐? 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긴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법이었거든요. 서진은 아버지의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도 없이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저 스스로 설게요. 아빠 탓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거절당한 것 같아서 속상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만수는 서랍에서 낡은 작업용 장갑을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사용한 그 장갑은 이미 손 모양대로 굳어져 있었죠. 수없이 많은 작업을 함께 해온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들면 잡고 버텨라. 장갑처럼.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갑이 손을 보호하듯이 단단한 마음가짐이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또한 장갑이 오랜 사용으로 더욱 편안해지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도 자신만의 강함으로 바뀔 것이라는 격려이기도 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었던 미소 중에서 가장 진실한 미소였죠. 네. 내일부터 제 페이스로. 그 말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였거든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서진은 자신의 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체크리스트 수첩이었죠. 그녀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내 삶 체크리스트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업무였습니다. 병원 원무팀에서의 일을 더욱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이었죠. 지금까지는 어딘지 모르게 임시 방편적으로 일해왔다면 이제는 진짜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의미였죠.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더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였습니다. 병원 행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더 깊이 습득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자격증도 취득해 보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것들,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의미였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체면보다 실력. 이 5글자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 철학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어떤 평가를 하든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었거든요. 노트를 덮으며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공장지대에서는 여전히 작업등이 켜져 있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힘들면 잡고 버텨라. 장갑처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장갑처럼 단단하게 하지만 유연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오늘의 상처도 내일의 강함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진은 노트를 책상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했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자신만의 페이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과 꿈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서진도 그런 불빛 중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자신만의 빛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명인대학병원 3층 회의실은 아침 9시 원무팀 전체 회의로 분주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이번 달 주요 업무 일정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일정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박진아 팀장은 회의 자료를 넘기며 중요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죠. 하이브리드 호흡기 도입 발표에 원무총괄은 서진 대리가 맡겠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의 총괄을 맡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노트에 적었던 체면보다 실력이라는 다짐이 떠올랐어요.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큰 행사야. 재단 이사들도 다 와. 그 말에 서진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재단 이사들이라 함은 윤정이 같은 사람들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즉시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빠르게 메모가 이어졌죠. 동선 계획, 감염 관리 프로토콜, 데모 순서, 응급 대응 체인까지 빽빽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각 항목마다 세부 사항들이 줄줄이 따라붙었어요. 참석자 명단 확인, 장비 반입 시간표, 보안 검색 절차, 언론사 출입 통제까지 놓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평소 그녀의 체계적인 성격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오후에 들어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던 중 서진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협력사 목록에 MST 밸브라는 회사명이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순간 멈칫했지만 서진은 빠르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회사명이 익숙하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MST가 아버지 회사인 만수전공의 영문 줄임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MST 밸브는 이번 호흡기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정밀도가 요구되는 중요한 부분이었죠. 아버지의 기술력이 이런 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병원 지하 창고로 내려갔을 때 김복래 미화원을 만났습니다. 70세의 그녀는 병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 중 하나였죠.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직원들을 챙겨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복래는 청소 수레를 정리하며 서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 아버님 손이 귀하지. 그 손으로 옛날에 살린 사람 많아.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래가 자신의 아버지를 안다는 것도 의외였지만 살린 사람이 많다는 표현이 더욱 궁금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복래는 작업용 장갑을 벗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손은 거짓말 안 해. 굳은 살은 세월이 남겨. 그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지켜본 그녀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읽을 수 있다는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복래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에 새겨진 굳은 살들이 단순히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세월과 노력이 만들어낸 가치 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온 서진은 체크리스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현장질의 응대 기술자 우선이라고 메모했죠. 발표회에서 기술적인 질문이 나올 경우 실제 제작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방침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서진만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었거든요. 오후 내내 서진은 발표회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 각 부서와의 협조 사항을 점검했죠. 특히 의료진들과의 조율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새로운 장비 도입은 모든 관련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도 서진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회 리허설을 위해 회의실에서 밤샘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보통 이런 행사에서는 박수 연습 소리가 들리기 마련이지만 서진의 리허설은 달랐습니다. 오직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팬소리만이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체크 사인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완벽을 기하려는 그녀의 신중함이 그 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참석자 도착 시간, 체크 장비 반입 완료 시간, 체크, 보안 검색 절차, 체크 응급 상황 대응팀 대기, 체크,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나는 팬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서진의 집중력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운드 트랙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진의 체크리스트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었죠. 혹시 모를 기술적 문제부터 언론 대응까지 빈틈없는 계획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진은 잠시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공장지대에서는 몇몇 작업등이 켜져 있었어요. 아버지도 저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완벽함을 추구하며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득 아버지와 자신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으로 용접을 한다면 자신은
똑같은 정밀함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체크리스트를 다시 펼쳐보니 이미 100개가 넘는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담당자와 시간표, 비상 연락처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 정도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특별한 메모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라고 적었죠. 이번 발표회를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체크리스트를 가방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해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회의실을 나서며 서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체면이 아닌 실력으로, 겉모습이 아닌 진짜 가치로 평가받는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이죠. 명인 대학병원 임원 회의실은 오전 10시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테이블을 둘러싼 재단 이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그 중에서도 윤정희의 목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협력사 검증이 미흡합니다. 연기가 맞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차갑게 빛났고 클래식 수트의 어깨선도 어느 때보다 강직해 보였거든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외부 감리위원인 최강우도 무채색 수트를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동조했습니다. 세척 트레이 오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는 손에 든 루페로 타임스탬프를 확인하며 말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발표의 진행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던 스태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러다 취소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준비팀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몇 달간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막판에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체크리스트를 펼치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기준부터 재설정합니다. 환자 안전이 1순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더욱 명확해지는 판단력이 돋보였죠. 어젯밤 새벽까지 만든 체크리스트가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즉시 표준 작업서,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SOP에 색깔 표시를 추가하고 각 단계마다 체크박스를 삽입했어요. 타임라인도 더욱 세밀하게 나누어 혼선을 방지하려 했습니다. 오후에는 협력사들과 연이은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서진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이고 까다로웠죠. 멸균 라벨 타임 스탬프를 초 단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박진아 팀장이 서진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게 밀어붙이네. 하지만 서진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흔들리면 감염 관리가 흔들립니다. 그 한마디에 팀장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진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후 늦게 윤정희로부터 쪽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발표 순서 변경 요청이라는 간단한 메모였죠. 하지만 서진의 답변은 더욱 간결했습니다. 환자 동선상 불가합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업무적 판단만으로 응답했어요.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재점검이 시작되자 서진은 모든 문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각 협력사의 인증서부터 멸균 프로세스 기록까지
빠뜨린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죠. 그녀의 손끝에서 펜이 빠르게 움직이며 체크 표시가 이어졌습니다. 최강우 감리위원은 루페를 들고 현장을 재점검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보다 훨씬 진지해졌죠. 서진이 제출한 개선된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와 현장이 일치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의 최종 판정이 나오자 준비팀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취소 위기에 몰렸던 발표회가 정상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감리위원에게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과도한 감사 표현이나 변명은 하지 않았죠. 말을 아끼고 결과로 답하는 것이 그녀만의 방식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사무실을 정리하며 서진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윤정희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더 완벽한 준비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체크리스트를 다시 펼쳐보니 빨간 펜으로 된 체크 표시들이 빼곡했습니다. 각각의 표시마다 치열했던 하루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업무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증명한 증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정원에는 저녁 산책을 나온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서진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결국 모든 것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내일은 드디어 발표의 당일입니다. 서진은 가방에 체크리스트를 넣으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명인 대학병원 대강당은 오전 10시 하이브리드 호흡기 도입 발표회로 가득 찬 관객들의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300석 규모의 강당이 만석이었죠. 언론사 기자들, 재단 이사진, 병원 의료진까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서서히 올라가자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점차 잦아들었어요. 발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서진은 체크리스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때 강당 뒤쪽 출입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만수가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발에는 여전히 사용감이 묻어나는 작업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대조적인 모습이 오히려 그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만수의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한 강당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죽 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나는 그 소리는 묵직하고 안정적이었어요.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장인의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이사장인 노현중이 만수를 발견하고는 급히 달려왔거든요. 77세의 노인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노현중은 만수 앞에 서서 깊숙이 90도 인사를 올렸습니다. 구형 금태 안경이 살짝 흔들릴 정도로 정중한 인사였죠. 선생님, 그때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병원 최고 어른이 한 기술자에게 이렇게 깎듯이 예를 표하는 모습에 주변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했나? 저분이 누구시지?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업화를 신은 남자를 의아해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변했거든요. 시연이 시작되자 만수는 무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끝이 하이브리드 호흡기의 핵심 부품인 밸브를 섬세하게 만지기 시작했어요. 0.1mm의 곡률 변화와 그에 따른 유량 변화를 설명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밸브의 개방 각도가 2도만 달라져도
환자의 호흡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수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정확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감각이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대형 스크린에 특별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당시 응급회로 설계 기록이었죠. 화면에는 T병원, K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과 기술을 공유했던 스냅샷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무상으로 공개된 이 기술로 다른 병원들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서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서 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진정한 의미의 기립박수였습니다. 윤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손이 멈춰 섰고 클래식 수트의 어깨선도 어느새 움츠러들어 보였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이런 숨겨진 공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평소 메모 습관으로 항상 들고 다니던 그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는 급히 펜을 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서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세상이 알아보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나는 그 딸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 순간은 온전히 아버지만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체크리스트에 새로운 항목을 적었어요. 아버지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기라고 말이죠. 시연이 끝나고 장미정 병원장이 최종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단색 스카프를 정리하며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임상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위원회 의결 후 단계적 표준 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천장에서 축하 배너가 내려왔습니다. 하이브리드 호흡기 시스템 정식 도입이라고 적힌 배너였죠. 강당 안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오태성 PR 주임이 바쁘게 현장 분위기를 정리하며 언론사 기자들을 안내했어요. 이주연 의료 전문 기자는 이미 핸드폰으로 속보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국산 핵심 부품의 기술력이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에 오를 예정이었거든요. 만수는 여전히 무대에서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와 찬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마치 평소 작업장에서 일을 마친 후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평소와 달랐어요. 딸을 향한 자랑스러운 시선이 그 속에 담겨 있었거든요. 서진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현중 이사장이 다시 한번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중한 자세로 말을 건넸어요. 선생님의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 병원도 다른 병원들도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주변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팬데믹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런 기술력 덕분에 구해졌는지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김복래 미화원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업용 장갑을 벗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은 세월의 성적표라니까. 그녀의 중얼거림이 주변 직원들에게도 들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쌓아온 경험과 실력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발표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당 안의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목격한 것은 단순한 제품 발표회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서진은 체크리스트를 가방에 넣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진가가 세상에 알려졌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윤정이 같은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걸 말이죠. 명인대학병원 1층 로비는 발표회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오늘 본 시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쪽 벽면에 설치된 재단의 시간 전시 코너 앞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시 패널 중앙에는 몇 해 전 익명 기부자 H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팬데믹 초기 병원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큐레이터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감동이 묻어났죠. 그때 한 명의 기술자가 장비와 혈액 보관 시스템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패널에는 당시의 기술 자료와 함께 감사 인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수많은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남긴 고마움의 흔적들이었습니다. 패널 하단에는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H. 라고 적힌 그 글씨는 투박하지만 힘이 있어 보였죠. 마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철학을 담은 듯 했습니다. 장미정 병원장이 윤정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님, 그때 수술의 변수를 줄인 것도 그분 덕분이었죠.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직접 경험했던 의료진으로서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윤정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무의식 중에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H가 한만수라는 뜻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배척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푼 장본인이었다는 충격적인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때 김복래가 청소 수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작업용 장갑을 벗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밤새 밸브 손질하던 손, 내가 봤지. 복래의 말은 간단했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며 모든 것을 지켜본 산증인이었거든요. 그녀의 증언 앞에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다시 한번 펜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죽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윤정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클래식 수트의 어깨선이 급격히 내려앉으며 그녀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오랜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체면이 사람을 가렸구나. 그 한마디에는 깊은 자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표면적인 것들에만 매달려 왔는지, 진짜 중요한 가치를 놓쳤는지에 대한 뼈아픈 깨달음이었거든요. 서진은 전시 패널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글귀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 글귀가 단순한 업무 철학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연을 본 의료진들이 감탄하는 목소리,
언론사 기자들이 후속 기사를 논의하는 소리,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놀라워하는 탄성까지 모든 소리가 한만수라는 한 사람의 진가를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노현중 이사장은 휠체어에 앉아 전시 패널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형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회가 서려 있었죠. 10년 전 그때가 생각나는군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의 말에 주변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장비 고장으로 수술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한 기술자가 나타나 밤새도록 문제를 해결해 준 일 말이에요. 복내는 청소 수레를 정리하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 사람 말없이 와서 말없이 가더라고. 이름도 안 남기고. 그녀의 말에는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으며 오직 필요한 곳에 자신의 기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태성 PR 주임이 기자들에게 추가 자료를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발표회가 단순한 제품 소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주연 기자는 이미 머릿속으로 기사의 구성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영웅,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라는 제목이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윤정희는 전시 패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조명에 반사되어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도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메모하던 습관도 잊은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서진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체크리스트 수첩을 꺼내 새로운 메모를 적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하기라고 적었죠.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이 앞으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당에서 나온 만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일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에게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작업화를 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정대성 보안팀장도 만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평소 출입 통제가 업무인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로비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운명은 때로 익명으로 우리를 지켜봅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며 그저 필요한 곳에 자신의 도움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만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비로소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체면보다 실력,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인생이 마침내 정당한 평가를 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명인 대학병원 로비 한쪽에서 윤정희가 한만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클래식 수트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어깨선은 이전과 달리 겸손하게 내려와 있었어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깊숙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재단 이사가 한 기술자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윤정희의 사과는 말없이 이루어졌지만 그 진정성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만수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여유로움이 그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앞길만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난 일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젊은이들이 편견 없이 자신의 실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었거든요. 한편 복도 끝에서 도윤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펜이 들려 있었지만 평소처럼 메모를 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면 안 될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대답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사랑은 지켜주는 선택이에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원망이 아닌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끝까지 믿고 지켜주는 것인데 도윤은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서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 늦게 장미정 병원장이 서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단색 스카프를 정리하며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표준 전환 프로젝트 매니저를 서진 대리가 맡아주시오. 그것은 서진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오늘의 발표회를 완벽하게 운영한 것에 대한 인정이자 앞으로 더 큰 책임을 맡겨주겠다는 신뢰의 표현이었거든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진의 대답은 간명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체크리스트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답변이었어요. 며칠 후 만수는 조용히 청년 기술인을 위한 무명 장학금을 개설했습니다. 명패도 없고 이름도 밝히지 않는 장학금이었죠. 은행에서 송금을 완료한 후에도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거든요. 김복래는 새로 지급받은 청소 수레를 밀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된 수레를 30년 넘게 사용해 왔는데 병원 측에서 새 수레를 지원해 준 것이었어요. 손 고운 날까지 오래오래. 그녀의 중얼거림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고와질 때까지, 즉 일할 수 있는 날까지 계속 현장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만수 전공 작업장은 고요했습니다. 만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작업 테이블 위 장갑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30년 넘게 함께해온 그 장갑들이 내일도 변함없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작업장 위를 비추는 불빛도 고요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그 불빛이 만수의 인생과 닮아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서진은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체면보다 실력이라고 적힌 그 문장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이 완료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그라미는 단순한 완료 표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인생의 원칙에 대한 확신의 표시이기도 했거든요. 윤정희는 여전히 재단의 시간 전시 패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그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이름을 몰라도 감사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혼잣말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표면적인 것들에만 집착해 왔는지,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이었거든요. 석양이 든 병원 로비의 대형 유리창에는 특별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뒷모습이 석양빛에 겹쳐져 보였어요. 한만수는 여전히 작업화를 신고 있었고 서진은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가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똑같이 묵직하고 안정적인 걸음이었거든요. 아버지의 현장 경험과 딸의 체계적인 업무 방식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부녀의 뒷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은근한 자부심이 전해져 왔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단순한 제품 발표회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하루였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오태성 PR 주임은 오늘의 성공적인 행사 운영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는 수치나 결과보다는 오늘 목격한 인간적인 감동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정대성 보안팀장도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며 병원 곳곳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멀리 공장지대에서도 몇몇 작업등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만수와 같은 기술자들이 밤늦게까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포장지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품격은 손에 남습니다.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진짜 실력과 인품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법이에요. 오늘 한만수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진짜를 증명합니다. 30년 넘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한만수의 진가가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서진 역시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묵묵함과 자신만의 체계적인 업무 방식을 결합해서 새로운 모습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윤정이 같은 사람들도 오늘의 경험을 통해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체면보다는 실력을, 겉모습보다는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게 될 테니까요.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